당신에게 100억짜리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정체 모를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따라 나섰더니 초호화 리무진과 100억짜리 제안을 하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서울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대신 100억 받기. 두 번째, 영원히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 10억 받기. 당신이 이 선택을 한 후에는 뇌에 칩이 심어져서 서울에 들어가거나 서울에서 벗어나면 칩이 터져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일단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서울에서 나가지 못하는 대신 100억을 받으면은 해외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큰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그래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좀 자연 테라피를 해야 된단 말이죠. 부모님 집도 강원도에 있고, 그리고 100억 너무나도 큰 돈인데 서울에서는 집이랑 차 사고 뭘 더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약간 사람마다 진짜 다를 것 같은 게, 고향이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서울이었으면은 계속 서울에 사는 게 별로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그래도 유년기를 강원도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조금 계속 서울에 있으면 조금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저는 해외가 되게 큰 요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진 않지만 해외여행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외국인 울렁증 있는 분이 있었어요, 주변.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은 첫 번째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100억 못 받으면 너무 아깝겠죠. 근데 10억이라도 들어오는 게 어디래요? 사람은 약간 정신승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내용은 이 책 밸런스 게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뒤로는 스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밸런스 게임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제안을 받게 된 주인공은 김나무 씨입니다. 김나무 씨의 스토리를 봐야 돼요. 김나무 씨는 저처럼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어서 서울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고요. 연극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서울에는 연극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맛집, 놀거리들이 다 밀집되어 있어서 나무 씨는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00억을 받고 완전 흥청망청, 초반에 흥청망청했어요. 막 호텔에서 호캉스 하고 오마카세 먹고 그렇게 하다가 서울의 집값을 보는데 갑자기 한숨이 나와요. 이제 현실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100억으로 집 사고 차 사면 그냥 끝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 김나무 씨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나머지 금액에서 당장 쓸 수 있는 10억을 제외하고 다 안정적인 재테크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기 시작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연극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도 사귀게 돼요. 그렇게 괜찮나 싶던 나무 씨는 이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분 고향이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보러 안 오냐, 얼굴 좀 보자라고 하는데 내려올 수 없는 거. 그리고 여자친구가 서울만 말고 해외여행이나 지방여행을 좀 하러 가자 해도 갈 수 없다는 점. 그걸로 여자친구랑 많이 싸우고 부모님이랑도 좀 사이가 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무섭잖아요. 서울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죽어요. 대중교통 타다가 막 서울에서 막 경기도로 넘어가는 그런 버스나 지하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타지 않기 위해서 혼자 항상 자가만 사용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항상 불안에 떨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김나무 씨? 저는 최무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가지 않은 조건으로 10억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연락을 한 겁니다. 김나무 씨는 본인 말고 다른 사람도 이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몰랐어요. 전화를 건 최무정 씨는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김나무 씨가 딱 보기에 최무정 씨는 약간 자기 선택이 약간 후회돼가지고 으스대려고 전화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나무 씨도 힘든 점이 너무나 많지만 그냥 너무 좋다고 그냥 서로 그냥 좋은 척을 합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나 큰 사건이 김나무 씨한테 생겨버려요. 일단 여자친구가 3대3으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는데 그럼 오빠도 같이 와. 근데 하필 그 장소가 서울 밖이어서 안 된다고 하고 완전 크게 싸웠고 고향에 계시던 어머님이 사망하게 돼요. 근데 장례식도 가지 못하죠. 그래서 아빠한테 엄청 큰 질타를 받고 본인도 너무 슬퍼해요. 완전 불효자잖아요. 어떻게 장례식장 안 가. 그거 지켜야 되는데 게다가 아들인데. 이 상황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최무정 씨가 아이고 모친상 당하셨죠. 소식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밖에 선택하시지. 아이고 아이고 막 이런 열이 받는 그런 전화를 해요. 뭐야? 하고 끊었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최무정 씨가 아니라 노인이에요. 선택을 강요한 그 노인이죠. 노인이 말해주는 사실은 사실 김나무 씨도 자신의 선택에 후회할 만한 큰 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무정 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오직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딸을 혼자 서울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둘 다 너무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노인은 새로운 밸런스 게임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새롭게 100억을 받고 한국을 벗어나지 못함.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조건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함. 두 번째, 아무 조건 없이 새롭게 10억 받. 이런 밸런스 게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선택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죽으면은 100억도 받고 이 움직일 수 있는 리밋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만 있을 수 있었던 김나무 씨는 밖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서울로 못 들어가는 최무정 씨는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서로가 죽으면은 가장 좋은 엔딩이 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여요? 서로 만날 수가 없는데 애초에. 그런 제안을 받고 나서 갑자기 또 김나무 씨에게 최무정 씨가 전화가 와요. 저는 이미 두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해줘요. 근데 고민을 해보라고 좀 시간을 줬는데 일주일 뒤에 둘 다 이제 결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근데 한번 리스크를 보자고요. 일단 얻는 것도 너무나 많은 건 알지만 만약에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을 때 받는 리스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나무 씨는 아버님을 이제 평생 못 보고 여자친구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음, 이렇게 두 가지고, 최무정 씨는 딸이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데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구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두 번째를 선택을 하고 나서 그 10억으로 아예 간병인을 딸한테 붙여주면 되잖아요. 카드도 주고 꼭 옆에 아예 물론 옆에 있어줘야죠.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아빠는 옆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못 보니까 너무 그렇긴 한데, 또 반대로 김나무 씨를 보면은 그냥 서울에 있는 게 좋은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 여자친구가 워낙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안타깝게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더 적적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님을 서울에 데리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10억 받으면. 아버님이 너무 약간 시골 산을 좋아하셔도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도 돈만 있으면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는 너무 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두 번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본인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또 사람 써서 죽인다는 그런 선택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서 두 번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책이니까 책에서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뭐 별 내용도 없이 끝나는 거고, 이제 이 두 번째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흘러가요. 이제 김나무 씨가 너무 불안해요. 이 최무정 씨가 사람 써서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흥신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이 최무정 씨가 지금 어디 있고 보유한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줘요. 최무정 씨가 이미 서울 안에 있다는 거죠. 자신의 딸과 함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들어왔냐? 뭐 하니까 이 뇌에 심어진 칩을 무효화 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공짜로 알려줄 순 없고 50억을 주면 알려주겠다 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50억을 현금으로 받는 걸로 하고 이제 만납니다. 만나는데 김나무 씨가 이게 구라 까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흥신소 직원을 또 불러요. 만약에 이게 구라고 내가 죽게 되면은 쟤도 죽여달라고. 그래서 만나서 50억을 전달하고 칩의 무효화 방법을 알려주는데 엄청 강력한 자석을 머리에 헬멧처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칩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근데 최무정 씨가 이미 서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최무정 씨가 이미 죽었어야 되는. 그래서 김나무 씨가 그거를 따라하고 그 자석 모자를 쓰고 천천히 나가봐요. 서울에서 구리 그 사이에서 만났거든요, 둘이.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구리로 넘어가는데 김나무 씨가 죽어요. 흥신소 직원이 김나무 씨가 죽은 걸 확인하고 이제 최무정 씨를 봤는데 최무정 씨는 아주 뒷공문이 빠지게 막 뛰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최무정 씨의 관점입니다. 그 후에 최무정 씨는 100억을 입금 받습니다. 최무정 씨는 2번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1번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서울로 갈 수 있구나. 자신의 딸을 만나러 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데 죽어요. 얘도 죽습니다. 또 다른 사람 폰에
100억이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김나무 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흥신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최무정 씨한테 쌍둥이 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무정 씨 자기가 서울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칩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가 거짓말인 걸 다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최무정의 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연기를 했던 거죠. 연기를 하고 방심한 틈을 타 서울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죽게 되고 그 덕에 김나무 씨는 100억도 받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이 영상이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10분 진짜 10분 15분 아니면 읽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읽게 된 계기가 제 동생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 김동식 작가님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읽어보게 됐고 요것만 완전 밸런스 게임 느낌인 거지 다른 것도 읽어봤을 때 이 얘기처럼 다른 것도 두 가지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는 다 그런 소설이고요. 엄청 속도감이 빠르달까? 진행이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저는 좀 느린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행이 느릴수록 뭔가 글을 더 음미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긴가? 약간 영상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귀멸의 칼날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귀멸의 칼날이 되게 시리즈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들도 뭔가 조금 더 길었으면, 뭔가 묘사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도 읽으면서 들었어요. 되게 뭔가 창의적인 밸런스 게임 같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했고요. 돈 많은 부자가 그냥 서민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노인분도 굉장히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210억을 지출하신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본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그거는 요즘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마지막이 되게 반전이기도 했고요. 이 반전적인 내용이 완전히 뒤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최무정 씨가 쌍둥이 형이 있었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알 수 있어가지고 아예 예측도 하지 못했었는데 예측 못한 거는 좋은데 저는 뭔가 아예 완전히 뒤에 밝혀지는 것보다 이런 쌍둥이 형이 있다라는 소스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상상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전이 딱 나왔을 때 이래서 앞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단편 소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채널 첫 영상으로 이런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책 읽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이 생겼을 때 이러한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책 플러스 이미 집에 있는 책 이걸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조금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하는 책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